저기가 지금의 이스탄불,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었죠.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만들었다 해서 데오도시우스의 성벽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제가 저기를 정말 어렸을 때 책을 읽고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저 성이 1000년 동안 한 번도 함락이 안 된 성이에요. 이스탄불이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동서무역이 만나는 요충이에요. 그리스 시대부터 동서양의 문명이 교차하면 물건이 하역되는 거점 중에 하나가 저기예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 시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냥 부유한 도시가 아니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60년대 좀 못 살 때, 그 초가집 많고 그럴 때 맨하탄에 가면 와, 뭐 여기는 100층짜리 건물이 있어 막 이럴 때 저러던 데예요. 런던 파리가 초가집으로 가득할 때 저기가 그 요즘 말 나온 맨하탄으로 가득 그런 데예요. 그러니 세계 최고의 부유한 도시인데 주변에는 동서 문명이 만나는 요충이에요. 동서 문명이 만나는 요충이라는 건 수많은 사람, 민족이 오고 간다는 거겠죠. 그러면 걔들이 저걸 가만두겠어요? 뭐 몽고족도 나중, 하여간 뭐 온갖 애들이 와서 저걸 털기 위해서 옵니다. 1000년 동안 저 성을 한 번도 함락을 못 시켰어요. 전설의 성벽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결국 함락되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지금은 사진이라도 있는데 그때는 위성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대체 어떤 성인데 이게 뭐 이런가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말로 들으면 점점 커지잖아요. 야, 거기는 돌이 엄청나게 커. 저는 솔직히 집 한 채만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여간 전 안공불락의 요새인데, 저 성의 비결이 여기가 지금 밭으로 갈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해자예요. 저기 지금 농토를 메꿔놔서 그런데 한 10m 정도 되고, 폭은 한 20m, 30m 되고, 그리고 그 앞에 성벽 있고, 그 뒤에도 성벽 있고, 그 뒤에도 성벽 있죠. 그리고 탑을 이제 이 두 번째 성벽하고 세 번째 성벽에 탑을, 그것도 한 3층짜리 탑을 세워놨는데, 탑과 탑 사이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세워놔가지고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아무튼 저게 1000년을 버틴 성벽입니다. 근데 솔직히 가서 보니까 전 실망했죠. 왜냐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나는 뭐 한 수백 메타 되고 막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상 가서 보면 애게 그러는데, 이게 뭐야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게 1000년을 막은 성이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아무도 함락하지 못한 성이 이 수준이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저 앞에 평범해 보이는 저 해자가 중요해요. 이제 성에 가면 아까 제가 무슨 총알 구멍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걸 쓸 일이 없어요. 그걸 쓸 정도면 이미 함락됐죠. 그래서 의외로 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해자예요. 해자가 무너지면 되게 싸우는 걸 포기합니다. 일본의 그 오사카 성도 가보시면 해자는 저희보다 더 크죠. 큰데 원래 그 오사카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히데요리가 있을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패권을 차지해 쳐들어와서 겨울 전쟁, 여름 전쟁이라고 두 번의 전쟁을 하는데, 겨울 전쟁 때는 승부가 안 나도 휴전을 맺는데, 휴전 조건이 하나가 해자를 메꾸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말렸죠. 이거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떡하랴 그러고 메꿨더니 뭐 그 다음번에 여름에 쳐들어와서 가볍게, 아주 가볍게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의외로 성은 아기자기한 재미도 좋지만 크고 굵은 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저기도 보면은 아기자기한 것도 굳이 따지면 있지만, 저 삼중의 성벽과 해자, 이것이 성을 지키는데 이제 굉장히 크게 공헌하고, 사실은 잘 모르시는데 저 성 가만히 보시면 중간에 빨간 벽돌 같은 게 이렇게 한 줄씩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시멘트를 썼거든요. 이게 컸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성벽도 화강암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해요. 근데 성이 허물어지면 빨리 보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단단한 성도 투석기로 때리고 계속 공격하면 어딘가 데미지가 납니다. 그래서 성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보수성이에요. 수리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 근데 이만한 돌이 깨져 나가면 그만한 돌로 채워야 되잖아요.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나무 같은 거로 메꿔야 되는데, 저기는 성 5줄마다 벽돌 같은 걸 깔아놓는데, 기와장 같은 벽돌을 깔아놓는데
무너져도 그 기왓장으로 수평을 바로 잡아요. 콘크리트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건축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돌 같은 거 쌓을 때 수평이 안 맞으면 쌓는데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수평을 딱 잡아버리고 5줄 올리고 또 시멘트 넣어 수평 잡아버리니까 보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작은 돌로도 강도를 균일하게 할 수가 있죠.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성문구역인데 성문구역은 역시 저렇게 치가 탑이 크게 있고 앞에 저 해자 다리 건너가고 좁은 성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강력한 구조를 뚫기가 의외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성만 돼도 대포가 나오기 전에는 난공불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이 사실은 함락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아니 난공불락이라며요. 난공불락은 맞죠. 근데 함락 몇 번 됐어요. 언제 함락되느냐? 어떻게 함락될게요? 안에서 열어줬죠. 안에서 열면 방법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성, 아무리 훌륭한 구조도 안에서 열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철학적이고 좀 뻔한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의 의지 없으면 어떤 훌륭한 무기도 소용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21세기는 첨단 무기의 시대다. 뭐 이제는 전자장비 시대라고 말하는데 싸우는 건 인간이에요. 뭐 나중에 로봇이 나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인간의 의지를 장악하지 못하면 난공불락의 성은 없어요. 그런데 요 인간이 중요한 건데 저거는 두 번인가는 안에서 열어줬고 그건 무효라고 쳐. 무효. 아 이건 아니자. 이건 반칙이니까 아니야. 난공불락이야. 함락된 적이 있어요.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서 함락시킬 때의 광경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유럽에서 기사들이 와서 저기를 공격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저 깡촌에서 온 애들이 맨하탄을 털자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 저렇게 달라붙하고 공성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건 몰라도 갑옷 입고 싸울 때는 유럽 기사들이 진짜 셌어요. 백병전 할 때요 머리 하나 크다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살 때는 그냥 네가 키 큰 거 갑다 하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서보면요 무서워요. 무서워.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뭐 권투나 뭐 이렇게 무술을 한다 그러면 몸이 날래고 하면 작은 사람도 이기는데 다들 갑옷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콱 들어오는데 쟤들 철퇴 도끼 이런 거로 치면 30kg, 40kg 가벼운 애들은 그냥 팍 날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애들인데 얘들이 이제 콘스탄티누 성벽에 덤볐어요. 그래서 저렇게 새카맣게 올라가고 그다음 저기 보이는 돛대는 이제 공성구가 없어가지고 성벽이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쉽게 함락이 안 되니까 베네치아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공성구를 만들 시간이 없다. 그래서 배에 돛대를 눕혀버려요. 옛날 배는 돛대가 누우니까 그걸 가지고 외나무 다리처럼 성벽에다 걸어버렸어요. 그 돛대를 타고 이렇게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떨어지면 그냥 저걸 타고 성벽을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저걸 보면은 굉장히 기발난 아이들을 이긴 것 같잖아요. 근데 저렇게까지 맹렬하게 공격했는데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 성이 어떻게 해서 함락되느냐? 치열하게 공격하다가 도저히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프랑스 기사 한 명이 오래 공격하다 보니까 성벽에 구멍 하나가 난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전투 사제라고 그랬는데 신앙심이 참 무서운 게 자기는 여기를 함락시켜야겠다. 그러니까 동생이랑 다 말렸어요. 여기 들어가면 죽는다. 근데 이게 사명감은 죽더라도 한다. 나는 싸우다 죽겠다. 그래서 이제 구멍으로 들어가겠다 혼자 난리를 친 겁니다. 근데 기사가 한 10명, 20명 있었고 보조 병력이 한 4, 50명 있었는데 동생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얘가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가 조금 전설이 좀 다른데 하여간 요 얘기대로 따르면 그렇게 구멍에 들어갔더니 저 앞에 성문 쪽에 이제 수비병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더래요. 쟤 뭐야? 여기서 이제 기가 죽어서 안 가야 되는데 참 이런 애가 난 죽겠노라. 싸우다 죽겠노라 하고 막 혼자 돌격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때 성문 앞을 지키던 애들이 용병들이었어요.
이 비잔틴 제국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힘든 일을 그럼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 돈 주고 시켜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까지 맡겨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뭐 모병제 이런 거 비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돈 주고 고용하고 나는 안 지키다 보면 지금 저 비잔틴 저 유적에 가면요 가끔 그 바이킹 글자들이 벽에 낙서한 게 있어요. 그냥 거기 와서 용병으로 살다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용병을 데려오는 건 나쁘지 않다. 그건 직업군인. 용병이란 뜻이 아니라 직업군인. 아주 우수한 최고의 부대를 갖다 놓는 건 괜찮은데 지네는 안 하고 걔들만 시키면 걔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뭔가 다 속된 말로 뭔가가 빠져요. 그래서 걔들은 뭔가가 무너진다고 할 때 자기 목숨을 안 겁니다. 그래서 얘가 혼자 돌격을 했더니 그 수백 명의 애들이 그냥 전투를 포기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 사람은 돌격할 때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 이미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난 이러다 장렬하게 전사하겠죠.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네. 그걸 보고 동생하고 뒤에 있던 애들도 막 따라 들어와서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함락이 되고 그림은 좀 우아하게 그려야 되니까 저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성문에 이제 들어간 것처럼 돼 있지만 이때 이제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게 되죠. 이거는 십자군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 제국이라 기독교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교도랑 싸우고 갔던 십자군이 정작 그것도 콘스탄티노플을 이교도한테서 보호한다는 게 십자군 운동의 시작이었는데 지들이 가서 거기를 함락시켜 버린 거죠. 결국 그 천하의 요새도 사람이 지키려던 의지가 없거나 그 의지를 남한테 양도했을 때 안 되더라. 그리고 이것은 성문을 열어주는 거는 한 명의 개인적인 배신으로 열어줄 수 있지만 국가나 집단이 무기나 다른 것에 의존하면서 자기가 싸우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국방은 누가 해줄 수 없는 거라는